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도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더 많은 친구들 강의실에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실시간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혹시 듣다가 뭐 안 좋은 부분 있으면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웹에서 켜놓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웹엑스 듣다가 마이크 올리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지난주에 참 그 강의 녹화를 수업을 하다가 제가 이 웹엑스에 있는 녹화 기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하여튼 1교시 때는 녹화를 누르고 쉬고 나서 2교시 때는 녹화 누르는 걸 깜빡하고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1교시 때 눌렀던 녹화는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길어서 그런지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고. 소리가 작게 들려요? 네. 작게 들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소리가 작게 마이크 들고 하는 건데 지금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작게 설정되어 있으니 다른 친구들 어때요? 다 작게 들리나요?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 볼륨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문제 없음? 조금 울린다. 그래요. 마이크 들고 하면 좀 울리는데 자 지금 한번 들어 그냥 하면 어때요? 웹엑스 들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할 때는 마이크 들고 하시면 계속 소리가 울려. 그치 울리지. 자 지금 웹엑스 들으시는 분들 지금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다고 올라오는 거 같지 지금? 네. 네. 그래 그럼 마이크 안 들고 그냥 할게요. 내가 목이 아파. 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뭐 강의실도 좁은데 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지난 시간에 녹화를 웹엑스로 해보려다가 망했어요. 예. 첫 시간 것도 하긴 했는데 그 이렇게 길다 보니까 파일이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그냥 뭐 웹엑스는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저거 믿고 녹화를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녹화본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업에 대한 녹화본이 남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월요일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과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10과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10과의 연습 문제 우리가 풀었던 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거고 연습 문제 그 문제랑 해답을 제가 그냥 정리해서 우리 이 클래스에 올려드릴게요. 저는 수업을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죄송해요. 강의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일단 연습 문제랑 답이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지금 강의 따로 저쪽에서 아이패드로 원래 제가 하던 식으로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해놓고 올릴게요. 나중에니까는 나중에 다시 듣고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혹시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갈수록 여러분들도 짜증나는데 저도 막 이렇게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웹엑스 준비해야지 저거 하던 건 또 하던 거대로 또 해야지 뭐 유튜브 올리고 자 어쨌든 60페이지입니다. 오늘 11과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위에 나오는 제일 위에 박스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중에 앞에서 관계대명사 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끼가 있었습니다. 끼는 주격 관계대명사였죠. 뭐 다 아시는 거죠. 영어에서도 뭐 통용되는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끼가 목적격.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갖고는 나누지 않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걸 대신 받는 거잖아요. 명사가 있고 이걸 대신 받고 이 뒤에 절이 나오는데 그 절에서 얘가 이 선행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때는 무조건 끼예요. 받는 게 이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어면 주격이면 무조건 끼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목적격이면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이 나오는데 이 절에서 주어 동사가 있겠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얘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이 뒤에 관계 이른바 관계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그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그게 이제 끄죠. 사람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우리 책에 두 가지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요. 하나는 동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입니다. 이거는 뭐 그래도 영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안 하고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when이나 내가 이걸 왜 적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의문사 말 언제 어디에서라는 의문사 말고 문장의 중간에 관계사로 들어올 때 있죠. 뭐뭐 했을 때 뭐뭐 한 곳 이런 의미로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가 의문사 말고 관계사의 역할을 하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프랑스에서는 우가 들어갑니다. 둘 다. 원래 우는 의문사로 쓰이면 이거잖아요. 어디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죠. 그러나 관계사로 쓰일 때는 이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가져요.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한 곳에서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나중에 예문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영어에서도 뭐 when이나 where가 관계부사 뭐 이렇게 관계사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사실 영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굳이 말하면 이 정도라고 할 텐데 굳이 말하면 벌써 이상하잖아요. 동은 뭐냐면요. 자, 원래 A라는 문장이 있어요. 쭉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쭉 있어요. 또 명사 있어요. 같은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가 동일한 게 두 개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문장 두 개로 나눠서 설명 안 하고 이 중에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문장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대명사 구문이죠. 근데 동일한 명사가 나와요. 근데 한 문장 앞에 이 명사, 동일하게 쓰이는 명사 앞에 전치사 드가 있어요. 전치사, 영어의 of에 해당하는 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장에도 어떤 명사가 나오고 B라는 문장에도 동일한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일한 명사가 양쪽 문장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합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한 문장에서는 이 명사 앞에 전치사 드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드가 있는 이 부분을 전치사 드까지 얘를 관계대명사 동으로 옮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문 볼게요.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의 첫 번째 박스에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문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박스 세 번째 줄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 엘르 파글르 드 세자미 주닐레 코네파 문장 두 개죠. 엘르 파글르 드 세자미 그녀는 드 세자미 목마음에 송사세 할 때 자기의 친구들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녀가 내게 엘무 파글르 나에게 간접 목적어 나에게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닐레 꼬네빠 이건 뭐겠어요? 주닐레 꼬네빠에서 이 레는 뭘 받을까요? 무뜨 누 계속 말씀드리죠. 무뜨 누브 르랄레 르레 받을 레예요. 3인칭 복수 직접 목적어 뭘 받아요? 그녀의 친구들. 정확히 말하면 주느 꼬네빠 세잠이에요. 그녀가 나에게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그녀가 자기 친구들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렇죠? 알지 못한다. 꼬네트를 알다.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모른다. 세사미를 그들을 이니까 꼬네트르 동사의 직접 목적어고 3인칭 복수니까 레로 받은 거예요. 동사 앞으로 온 거고
주는 꺼내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 두 개 겹쳐요. 첫 번째 문장 엘무 빠글레 드 세사미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예요? 레가 바로 그 친구들을 받는 거잖아요. 겹쳐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어떻게 합치느냐? 주는 꺼내빠 레사미 동 엘무 빠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A라는 문장에도 같은 명사가 나오고 B라는 문장에도 같은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문장 합치는 건데, 근데 명사 앞에 한 문장에서는 이 명사 앞에 드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드가 쓰인 부분 앞에 전치사 드까지 합쳐서 그걸 동으로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합쳐놓은 문장 보십시오. 주는 꺼내빠 레사미 친구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그녀의 친구들인지 어딘지 몰라요. 친구들. 근데 농 엘 무빠그를 좀 문장 이거 화면 나오니 여기 동현아? 아니요, 아미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미까지 오케이. 자 농 엘 무빠그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화면. 네, 아미까지. 네. 여기는 나와 여기는? 네, 잘 나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주는 꺼내빠 레사미 동 텔무 빠글. 나는 그 친구들을 모른다. 어떤 친구들?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문장 합친 겁니다. 문장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문장이 뭐였죠? 이거 나와? 네. 그다음에 네. 문장 두 개 있었어요. 명사가 겹칩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걸 받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바꿔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겹치는 명사가 맞는데 한 문장에서 이 명사 앞에 드가 쓰이고 있죠. 그렇죠? 드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느냐 하면 바로 앞에 드가 쓰이는 그 드까지 합쳐가지고 얘를 빼서 동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형태로 이 문장 다 쓰는 거예요. 이 문장 다 쓰는 겁니다. 이걸 먼저 쓰려니까 얘를 대명사로 받을 수가 없죠.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걸 풀어서 주는 꺼내빠 레사미라고 풀어 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레사미를 근데 이게 앞에 이 뒤에는 드와 함께 쓰이는 거였으니까 이걸 동으로 바꿔서 동 넣고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에서 드세사미가 동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사 앞에 있는 드까지가 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싹 빼고 나머지 부분만 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동 이거 되게 짜증나요.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욕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불어를 이제 미리 안 배우고 왔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회화 시간에 동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코스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건 조금 무리예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A뿔입니다. 확실해요. 제가 보장해요. 회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하는데 동을 사용한 문장을 막 사용하고 막 갖다 제시하고 그러면 물론 제대로 된 문장을 그러면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 중에 동이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텍스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중에 동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 있는 문장을 봤어요. 이걸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사용해서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일단은 사용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분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동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 볼게요. 주누코네빠 레사미 동 텔무 빠글로 나왔어요. 동이 나왔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아시죠? 앞에 있는 문장을 선행사를 받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한다고요. 뭘 받아요? 지 앞에 명사 이거밖에 없지 뭐. 레사미를 받는 대명사예요. 근데 동이라는 건 뭐라고요? 앞에 레사미를 받는데 레사미를 받아서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얘가 얘를 받는다는 거는 얘를 레사미를 대신한 이 관계대명사가 이 뒤에 어딘가 붙는다는 거잖아요. 관계절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원래 여기 있던 게 빠져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레사미를 받는 동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다시 말하면 이 레사미라는 선행사가 이 동 뒤에 있는 관계절 어딘가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레사미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동이 쓰였던 건 뭐냐면 이 앞에 드와 함께 쓰인다는 거죠. 이 명사 레사미가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 드와 함께 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이 나오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뭔지 찾으세요. 주로 바로 앞에 있는 걸 겁니다. 거의 대부분. 동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사미 얘를 대신하는 거예요. 동은 레사미를 대신해요. 그리고 동 뒤에 있는 관계절 어딘가에 이 레사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와 함께 들어간다고요? 드와 함께. 반드시 드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들레삼이니까 뭐 대삼이 하면 되겠죠? 혹은 뭐 드세삼이 해도 되고 뭐 그녀의 친구들이면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대삼이를 어디 넣어야 되는지 드세삼이를 어디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엘무 빠글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참. 그래서 엘무 빠글르 여기에 대사미 혹은 드세사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엘 대사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죠? 엘무 대사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들어갈 자리 넣어보면 돼요. 말이 안 돼요. 엘무 대사미가 뭐예요 도대체? 엘무 빠글레 대사미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빠글레 동사 다음에 항상 드가 쓰요. 드 깨끗이 옷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빠글레 동사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치사 드가 쓰이니까 결국 엘무 빠글레 여기에 이 아미가 드와 함께 그러니까 대사미 혹은 드세사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조금 복잡해도 제가 지금 한 이 순서에 따라서 동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동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에 따라서 분석을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요. 그 훈련이에요. 동이네? 오케이. 선행사가 뭘까? 바로 앞에 있는 거.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동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네? 얘를 대신하는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것 레사미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 동이 대신하는 얘가 이 동 뒤에 있는 구문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이니까 드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행사 앞에 드를 붙여가지고 이 뒤에 어딘가에 넣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 드레삼이니까 대삼이가 되겠죠? 드 플러스 레가 대가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대삼이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엘 다음에 아니야. 엘 대삼이 말이 안 돼. 무 다음에 엘무 대삼이 말이 안 돼. 들어갈 곳은 여기. 빠글레 드니까 오케이. 엘무 빠글레 대삼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에게. 조금 번거로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분석하세요. 문장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친구들이 동 나오면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영어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뭐 이런 문장 뭐 보면 의미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동이 뭘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처음 할 때부터 좀 힘들어도 이 과정을 밟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동이 나오는 문장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문장의 해석뿐만 아니라 이 동이 도대체 어떻게 쓰인 건지까지 완전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뭘 받고, 그죠? 앞에 선행사는 뭐고, 그 다음에 드와 함께 여기 뒤에 관계절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동에 대한 관계되면서 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문장 나오면 그냥 보여. 딱 한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동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9월달 이후로 잔소리 안 한다 그랬는데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외국어 배울 때는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를 뛰어넘지 말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합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술이라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프랑스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건 학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아니면 뭐 언어 자체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 언어학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이 과정은 기술이에요. 사실은 기술 습득이에요. 기술 배울 때는 다른 거 없죠. 방법 없어요. 자전거 뭐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한다고 되나? 지가 타봐야지. 타고 넘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신기하게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그지? 계속 꼬르락 대다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딱 뜨는 처음에 가르쳐 주죠. 뭐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서 혹은 뭐 친구가 물에 뜨는 법 가르쳐 주는데 되나 처음에 계속 물 먹고 가라앉고 튜브 붙잡고 막 벌벌 떨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튜브를 놨는데 내 몸이 떠.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계속 자빠지고 막 누가 잡아줘야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뒤에서 잡아두던 뭐 부모님이 뭐 손을 놨는데 내가 가고 있어. 중심을 잡는 거죠. 그 순간은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자전거 중심 잡는 순간은 설명이 안 돼요. 물에 뜨는 순간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되는 거야. 내 몸이 불어도 그래요. 언어도. 계속 하다가 안 돼. 뭐 동이고 나발이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근데 그래도 하여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도 이 순서에 따라서 귀찮아도 하고 또 뭐 동사 변화 뭐 외우고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전거 타는 법 그냥 내가 습득하듯이 이 지금까지 배운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때까지는 반복해야 돼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반복하고 또 하고 계속. 사람마다 달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 단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우리 사실은 좀 우리 20학번 친구들과 관련해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공존해. 왜냐하면 1학기 때부터 이 강의실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강의실에서 보면 사실 웹엑스도 그렇죠. 뭐 알잖아요, 여러분. 저거 해놓으면 제가 웹엑스를 평소에 선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고요. 애들 막 난리쳐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저거 해놓으면요 몰라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켜놓고 뭘 하면서 보는지 뭐 그냥 들어누워서 뭐 딴 거 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하나하나 체크할 수도 없고요. 그 수십 명의 학생들 얼굴을 다 펼쳐놓고 내가 보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보기 편한 시간에 봐라라고 그 밤이든 언제든 뭐 주말이든 보기 편한 시간에 봐라라고 그냥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해서 올렸던 건데 그게 더 어쨌든 수업을 그래도 더 이렇게 목적은 뭐 이 시간에 내가 출석 체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불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강의실에서 보면 이렇게 눈빛 같은 것에도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 친구가 지금 이해가 되는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를 헤매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낌이 와서 그래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학기 지난 학기부터 사실 20학번 친구들 본인들한테만 그냥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하다 보면 도움 같은 거 설명하다 보면 제가 혼자 강의할 때는 그냥 하고 마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눈빛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 막 이런 것들.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예도 들고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하여튼 납득이 된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혼자 강의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때 여느 때보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끈을 놓지 마시라고요. 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랑스 가서 기차표 하나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위해서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등록금 내고 여기다 밖에 그냥 유튜브로 불어 공부해도 돼. 그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이상의 진짜 프로페셔널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냥 가서 뭐 밥 시켜 먹고 뭐 프랑스 가서 여행하는데 뭐 이렇게 한두 마디 대화할 수 있고 그 정도 하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프로페셔널한 단계까지 가려면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다 보면 미칠 것 같아. 동사 변화도 1학기 때 어떤 거 다 까먹었잖아 지금. 그지? 거의 대부분. 하려면 또 해야 되지.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정리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노트 같은 데다가 한눈에 보기 쉽게 동사 같은 것들 변화 쫙 정리해서 계속 보시라고. 해야 돼요. 까먹으면 그냥 까먹으면 아니요. 다시 보세요. 보고 100번이고 1000번이 막 토 나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꿈에서 동사 변화를 외우고 있어야 돼. 불어 동사 변화를 외우는 꿈을 꾸는 순간 여러분 하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 우리 때는 프랑스 가고 이제 뭐 연수나 아니면 유학 가고 할 때 불어 배울 때 어떤 게 기준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끼리 하던 유학생들끼리 하던 말이에요. 불어로 꿈꾸는 거.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어로 꿈을 꾸면 이제 이 사람은 궤도에 올랐다라고 스스로. 그래서 막 서로 자랑, 나 어제 불어로 꿈 꿨어 막 그러고 서로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자다가 막 깨워서 해봐. 그러면 주스이 뒤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트르 동사의 동사 변화 주스이 뒤에 일레 쏨 이러면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딴 거 하면서도 가나다라 바바사 하는 것처럼 그거 뭐 생각하고 하세요, 그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 정도가 돼. 그 정도로 하려면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돼. 내 몸이 완전히 익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장담합니다. 올해 마지막 잔소리예요. 마지막 잔소리 어쩔 수 없어.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스포츠 전체를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름엔 야구, 겨울엔 배구예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는 잘 못하고 배구는 잘해서 주로 여름에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겨울에 위로받곤 해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응원하는 야구팀이 잘하고 있어. 서울을 연고로 하는 엘모 구단이라고 아주 막 긴 암길을 거쳐가지고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예전에 저도 야구부가 있는 학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대요. 그 프로 선수들 가운데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얘는 키워야 되겠다 싶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유격수로 뭐 삼루수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전에 동계훈련에서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야구만 해왔던 선수들이잖아 중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프로에 입단해서 발탁이 얘는 좀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 전에 겨울에 동계훈련을 하잖아요. 동계훈련 할 때요 실제 어느 유격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TV에서 얘를 키우려고 하는데 진짜 훈련할 때 수비 훈련을 시키는데 코치들이 너무 재밌어? 네, 코치들이 공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실전처럼 그러니까 땅볼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야구? 그 땅볼을 받아서 일루로 던지는 훈련을
아웃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코치들이 훈련시킬 때 그걸 이제 펑고라고 하는 야구에서 코치들이 훈련시킬 때 대충 그냥 잡기 쉽게 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세게 쳐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상대 타자들이 정말 어떻게든 안타 치고 나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휘두르는 것, 그래서 막 정타로 맞은 거 아니면 스핀 막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바운드 되는 것 같은 별의 별거를 다 잡아서 아웃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 막 옆으로 빠지는 거 슬라이딩 해야 되는 거 막 쳐주는데 하루에 1000개씩을 한대요. 하루에 1000개. 몇 박스를 공.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그 보호대 놓고. 왜냐하면 이 내야수들은 강한 타구가 오면 일단 글러브로 못 잡으면 몸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뒤로 빠뜨리면 안 타니까 일단 몸으로 막아놓고 앞에 떨어뜨려 놓고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래서 보호대를 하고 하는데도 그냥 완전히 가슴이 완전 좀비 가슴 같아. 진짜로. 10% 완전히 다 가슴 살색이 없어. 완전히 다 멍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1000개씩 진짜 막 이쪽으로 슬라이딩하고 저쪽으로 슬라이딩하고 하다가 중간에 토하고 와서 또 한대. 정말. 그렇게 한 2달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그래야 그렇게 미친 듯이 해야 이제 실전에 나가면 실전에서 상대 타자들이 치는 타구를 언제 생각을 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지. 그때.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놔야 이제 몸이 익는 거지. 그래서 수비가 되고 이제 주전 선수로 발탁.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네 사회인 야구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프로가 우리는 그치?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막 한 명 한 명 시키면서 괴롭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대학생이면 그냥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대신 혼자 하실 때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약속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진짜 끝. 이번 학기 잔소리 끝. 자 그래서 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우리 책에 첫 번째 박스에 우를 봅니다. 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 영어의 when이나 where를 대신하는 우를 보면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 뜨, être, complément de lieu ou de temps. complément de lieu, 장소. 혹은 de temps, 시간. 늘 나타내는 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장소나 시간을 대신하는 관계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 거기 예문 봅니다. Le quartier où j'habite est piétonnier. Le quartier는 동네예요. 동네. 그 다음에 우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여기 이 자리에 where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 어떤 동네? Where j'habite. où j'habite. 내가 사는 동네. 그렇죠? 그곳에서 내가 사는 동네는 피에토니 하면 보행자, 그러니까 차가 못 돌아다니는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dimanche 일요일 c'est le jour où ils sont arrivés chez nous.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일 앞에 정관사 르가 붙으면 매주 그 요일마다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번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c'est le jour 어떤 날이다. le jour 어떤 날? 영어에 when이 들어간 자리죠. où ils sont arrivés chez nous. 그들이 우리 집에 왔던 날. 그 일요일에 그날에 그래서 영어의 관계부사 where나 when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가 다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우는 ne remplace jamais un nom de personne. 사람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는 장소나 시간과 관련된 명사를 대신할 수는 있어도 사람은 대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la personne où j'habite, la personne où j'habite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그 집에서 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그 사람.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는 사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쓰려면 그 의미,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려면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la personne chez qui 발음 잘해야지. chez qui j'habite라고. 예. 혹은 où j'habite 하면 돼요. 그러니까 où j'habite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행사가 la personne이면 우는 쓰면 안 되고 끼인데 그 끼 앞에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그의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의미로 굳이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끼, 그, 동 혹은 우 맞는 거를 빈칸에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딴소리를 한다는 거는 뒤에 문법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단연간의 노하우에 의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볼게요. Le bruit. 그 다음에 빈칸 있습니다. Il plein vient des travaux sur le boulevard. Le bruit. 소음이에요. 소음. 근데 어떤 소음? 빈칸이 있고 il plein. 스플랭, 스플랭 드그 동사의 동사 변화입니다. 동사 원형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스플랭 드그 다음에 드가 함께 쓰여요. 불평하다입니다. 드 이하에 대해서 불평하다. 항상 대명동사 형태로 스플랭 드그 다음에 드와 함께 쓰입니다. 거의 수거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스플랭 드그 드 이하에 대해서 불평하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평하다. 벌써 감 오시죠? 스플렌드가 드와 함께 쓰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앞에 동. 드 플러스 명사를 받는 le bruit dont il se plaint 까지가 주어인 거죠. le bruit 소음이 어떤 소음? 그가 불평하는 소음, 그가 짜증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소음은 그죠? 그리고 동사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venir 동사죠. viens. des travaux sur le boulevard. 저 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러블은 공사입니다. 길가의 공사판에서 나오는 소리다. 두 번째 문제. Le boulevard des Maréchaux. 빈칸 있어요. 마레쇼라는 블루바, 마레쇼 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스가 le tramway. 발음은 탐웨까지만 합니다. 영어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웨이라고 하지 않고 텀웨까지. 트함, 황 아니에요. 트람웨라고 하면 돼요. 파스가 르 트람웨 se trouve au sud de Paris. 자, 마레쇼 거리. 근데 어떤 거리예요? 앞으로 트람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 지하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도시 그러니까 지상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기차 같은 건데. 하여튼 트람이 파스의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다 쓰고 마지막 에그까지 쓰고 아를 붙였어요. 단순 미래. 퓨티브 샘플. 단순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될 앞으로 트람이 지나가게 될 곳이죠. 그래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입니다. 우. Le boulevard des Maréchaux où passera le tramway 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앞으로 트람이 지나가게 될 마레쇼 대로는 스트로브는 에트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할 때 에트르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의 동사 많이 씁니다. 어문관이 어디 있나요? 우에 어문관 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많이 써요. 우, 스트로 어문관. 굉장히 많이 써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트르를 대신하는데 주스의 에투디엄 할 때 그때 스트루베를 쓰진 않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때는 스트루베가 에트르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때는 스트루베 동사가 에트르와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로 같은 자리에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트람이 지나가게 될 마레쇼 대로는 오스위드 하면은 파리의 스위드가 이제 사우스입니다. 파리 남쪽에 위치해 있다. 세 번째, la journée 뭐뭐뭐 je préfère c'est la journée sans voiture. je préfére의 동사입니다.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라는 뜻이죠. préférer la journée 빈칸 je préfère. 자, 지금 빈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대명사가 뒤에 관계절이 뭐예요? You prefer. 그럼 뭐예요? 관계절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얘는 무엇을 선호하다 타동사예요? 그럼 뭐가 비어 있어요? 목적어. 그러니까 앞에는 뭐겠어요? 그. 그가 이게 정답입니다. 3번의 정답은 그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라주번에 그 you prefer. 날 어떤 날? 내가 더 좋아하는 날, 내가 선호하는 날은 세 라주번의 선바 자동차가 없는 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화문에 자동차 못 다니게 하는 뭐 그런 데이를 정하는 거 그런 날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셀르포제 빈칸 유먹기. 셀르포제 이것은 프로제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유먹기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수거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뭐 꼬멍새 뭐 할 때 나온 거 쏘기 빼 무조건 드 수거예요. 쏘기 빼 드 하면은 무엇에 전념하다 책임지다 드 이하에 전념하다 드 이하에 몰두하다 드 이하를 책임지다 이런 의미. 딱 감 오시죠? 쏘기 빼 드니까 뭐겠어요? 앞에 쓰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역시 동. 셀르포제 동 슈모키. 이것은 제가 전념하고 있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섯 번째, Le vélo est un moyen de transport. 자전거는 moyen de transport 하면 교통수단이에요. 운송수단, 교통수단. 근데 어떤 교통수단? qui se développe, 발전 중에 있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만 나왔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빈자리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끼.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만 나온다. 그럼 무조건 끼죠. 예. 주어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끼스 데블로. 마지막 F입니다. 부하스틸 르깍티에 여기가 동네입니다. 어떤 동네요? 주스인에 내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우. Voici le quartier où je suis né.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 동 같은 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이 동이 쓰인 관계대명사들이 쓰인 각종 관계대명사들이 쓰인 문장들을 보고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Les prépositions par, sans et avec. 전치사 par, par은 영어의 by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sans은 뭐뭐 없이 without 이시고요. 그 다음에 avec은 뭐뭐 함께 with 그죠? 자꾸 영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어랑 달라요. 그러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미 그 영어의 그런 그 개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빠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영어의 by도 되게 다양한 그 상황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 뉘앙스로 사용되는 걸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박스에 빠그 다음에 엉롱 쌍삭티클 빠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쌍삭티클 관사 없이 무관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빠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y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관사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관사 없이 명사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빠그 다음에 관사 없이 명사가 붙는 경우는 exprime는 exprime의 약으로 끝나는 동사 일군 동사고요.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뭐를요? We need the distribution. 분배, 나눠주는 거. 그런 분배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분배 혹은 이런 거예요. 뭐뭐당. 뭐 1년에 할 때 1년에 몇 번 할 때 그 1년에를 할 때 그 앞에 빠그를 쓴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할 때 그 일주일에 그 개념 그 자리에 빠그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맨 하면 일주일에
이런 거예요. 빠그 모아 한 달에. 그래서 그 밑에 예문 볼게요. 옥레부와 윈파 빠건 안노에. 옥레 우리는 레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그들이겠죠. 3인칭 복수. 우리는 그들을 본다. 윈파 한 번. 푸아는 몇 번 할 때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한 번 봐요. 빠엉 뭐겠어요? 1년에. 빠엉 1년에 딱 한 번 본다. 아노에 크리스마스에.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빠그 다음에 명사가 관사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빠크스맨, 빠그 라스맨이 아니라 빠크스맨, 빠그엉, 빠그모아 한 달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성 다음에 역시 엉롱 성삭티 관사가 없는 아티클이 관사잖아요. 관사 없는 명사가 성 다음에 쓰여요. 그러면 엑스프림 이거는 리데 납성스 프리바시용 부재 뭐뭐가 없다는 거 혹은 프리바시용은 결핍 빼앗김을 의미해요. 그런 뉘앙스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레저 자프레시 레주번의 성파티요. 아프레시는 아프레시에 의에로 끝나는 일본 동사예요. 좋게 평가하다. 영어의 appreciate 이겁니다. 그렇죠? 좋게 평가하다. 아주 높이 평가하다. 좋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레시 합니다. 뭐를요? 레주번의 날들, 데이들, 그렇죠? 성버티 자동차가 없는 자동차가 부재하는 혹은 원래 프리바스용은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날만큼은 못 다니게 막아버린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성 다음에 관사 없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벡 다음에 역시 엉롱 성석디 관사 없이 쓰이는 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책에 아벡 다음에 관사 없이 쓰이는 명사하고 괄호하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 압스트레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압스트레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벡 다음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가 관사 없이 나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아벡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면 딱 돼요. 그런 부사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니아 방법을. 그래서 일포부학 아벡 모데가시용. 아벡 다음에 모데가시용은 겸손함 혹은 절제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아벡 다음에 관사 없이 쓰였어요. 아벡 모데가시용.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포부학은 이제 여기 이때 부하르가 그냥 이렇게 쓰이면 술 마시는 거예요. 음주하는 건데 하여튼 절제하면서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빡, 성, 아벡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의미로 쓰이는 빡 혹은 성 혹은 아벡 이거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갑니다. 퍼네스 메디카멍 투아파 퍼네스 메디카멍은 퍼네는 펑드르 동사의 명령법 상대를 부르지칭하는 테이크하십시오라는 거죠. 스 메디카멍 약입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투아파 3번 뭐예요? 빡 그렇죠? 빡슈 하루에 날마다 빡슈 날마다 매일 세 번 약을 드십시오. 아베건 그런 배역도 큰 컵 물 한 잔 물 큰 컵 하나로 근데 뭐를 넣지 않고 설탕 넣지 않고 약 먹는데 누가 설탕물에다가 그죠? 어쨌든 이때 뭐예요? 바로 네, 성 들어가면 되죠. 뭐 없이 성 스위크 리시로. 두 번째 일위 돈 니저거 그가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류는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둘 다 되죠. 무드 누브 르랄레 류려 할 때 그래서 류는 3인칭 단수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다 의미할 수 있어요. 일위 돈 니저거 10유로를 줍니다. 스맨 뭐겠어요? 일주일에 박스맨이에요. 일주일에 매 주마다
10유로를 줍니다. 나그정도 포슈는 용돈이에요. 주머니돈. 용돈으로 10유로씩을 준다. 세 번째 문제. 일라 아슈때 샀습니다. 그가 일라 아슈때 지금 복합가공인 거 아시죠? 아부아르 PP니까 일라 아슈때 수원오구 때였대요. 컴퓨터를 샀어요. PC를 샀습니다. 개런티는 그러니까 이 보장 기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뭐 없이 싸운 경험티. 보장 기간 없이 컴퓨터 샀는데 스냅바다 세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괜찮다. 자, 그 다음 박스. 드부아르입니다. 드부아르 동사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부, 뭐뭐 해야만 한다. 드부아르 다음에 그래서 드부아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죠. 아나 드 같은 거 쓰이지 않고 바로 동사 원형 나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의 머스트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에서 머스트는 조동사죠. 하지만 불어에서 드부아르는 얘가 그냥 본동사예요. 본동사.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면 라메리 시장입니다. 시청에서 그러니까 시 측에서 시 당국에서 누알 리미테 락스클라시옹 데보아티오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시켜야만 한다. 그죠? 드부악 동사 다음에 리미테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바빌리티라고 나오는데 드부아르 동사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프로바빌리티는 개연성을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뭐뭐일 거야 이런 거. 레주 우일플루 레주 어떤 날 여기 when에 해당하는 우입니다. 그러니까 일플루 비가 오는 날은 사르두아빠 에트가 그래요. 비가 오는 날은 그렇게 아그레아가 아주 유쾌하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은 분명히 아닐 거다. 뭐죠? 기분이 좋은 날이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는 강한 추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3번은 뭐 옆에 있는 예문들 보세요. 첫 번째, vous devez signer ici. 당신이 이곳에 여기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의무를 의미하는 거죠. 사인하십시오. 여기에 signer가 사인하다요.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il doit prendre ses médicaments régulièrement. 그는 자기 약을 먹어야 된다. régulièrement.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한다겠죠. 당연히. 예, 의무. 그다음 일레답성. 그가 없다고 뭐 안 왔다고? il doit être encore malade. 안 왔어? 앞성이 이제 결석하고 할 때도 앞성이에요. 그러면 il doit être encore malade. encore 여전히 아픈가 보다. 여기서는 개연성이죠. 강한 추측을 의미하는 거고. 네 번째, il fait beau. 날씨가 맑아요. elle doit être dans le jardin. 날씨가 맑으니까 그녀들이 jardin, 뭐 정원에 혹은 공원에 있을 것 같다죠?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강한 추측,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두 개 별로 내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밑에 l'expression de la progression. 프로그레시옹은 점진적으로 뭐가 이루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 알잖아요. 진보하고 할 때 그때 그 단어인데. 여기 있는 표현 보십시오. de plus en plus. 그다음에 혹은 de moins en moins. 이 표현 반드시 알아두세요. 거기 책에 나온 de plus en plus, de moins en moins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de plus en plus 하면 점점 더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de moins en moins 점점 덜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C'est de plus en plus difficile de se loger à Londres. 여기서 c'est는요 뒤에 있는 de 영어에서도 it is 뭐뭐뭐 to 뭐뭐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to 이하가 진짜 주어잖아요. 그것처럼 불어도 원래는 진주어 가주어 할 때요. 그래서 뭐 is difficult 뭐 to 어쩌고 하면은 그 it이 to 이하를 받는 거잖아요. to 이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불어도 어떻게 쓰냐면 일레 뭐뭐뭐 그다음에 드 동사 원형이 나와요. 이거예요. 원래는 일레 다음에 그래서 일이 비인칭 주어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그리고 드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근데 회화체에서는 회화 상황에서는 일레 말고 그냥 세를 쓰게 돼요. 이 자리에. 세 뭐뭐뭐 드. 원래 문법적으로는 비인칭 주어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회화체에서 그냥 세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문장이 c'est de plus en plus difficile de se loger à Londres. c'est de plus en plus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difficile 뭐가요? de 이하가 se loger à Londres. se loger는 집 구해서 사는 거예요. 런던에서 살기가 런던에서 집을 구하고 살기가 런던에서 체류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원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레 de plus en plus difficile de 뭐뭐뭐가 맞는데 회화 상황에서는 이거를 세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il vient de moins en moins souvent à Rome. 그는 온다. 근데 로마에. 근데 점점 갈수록 점점 덜 오는 거죠.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덜 자주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악동 수용 나옵니다. 조심할 것.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갈수록 더 뭐뭐한 혹은 갈수록 더 뭐뭐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부사 중에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의미로 비형을 쓰면 갈수록 더 잘한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뿔리 비형이라고 쓰면 안 돼요. 비형은 무등비교를 쓸 때 뿔리 비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미유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모항 비형은 괜찮아요. 덜 잘하다. 근데 뿔리 비형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미유라는. 그래서 이때도 드 플리즈 온 플리스 다음에도 비형이 나오려면 그래서 우리 거기 나오죠. 드 미유 정 미유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우리 책에 나와요.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것. 드 플리즈 온 플리스 비형 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수록 더 많은 명사, 더 많은, 덜 많은 뭐뭐뭐라고 하려면 다음에 들을 붙이고 명사를 쓰면 된다는 게 우리 박스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 볼게요. 그 박스의 제일 밑에 Les femmes ont de moins en moins d'enfants. 여성들이 갈수록 더 적은 아이들을 가진다. 아이들을 갖는 그 수가 갈수록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더 적은 뭐뭐뭐, 더 많은 뭐뭐뭐 갈수록 그럼 명사가 나올 때는 다음에 드 플리즈 플리즈 혹은 드 모항 상모항 다음에 드 그리고 명사를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것 중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드 플리즈 플리즈 드 모항 상모항 가볼까요? On a vendu la voiture. On l'utilisait souvent. 뭐뭐뭐 souvent. 자, 우리는 vendu, vendre 그 동사입니다. vendre 그 동사 팔았답니다. 우리 차 팔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리틀리즈 할 때 이거는 voiture를 받는 라를 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souvent. 점점 더 자주 아니면 점점 덜 자주. 드무항성무항이겠죠? 그죠? 우리가 차를 사용하는 횟수가 갈수록 적어져서 그래서 팔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lle supporte 뭐뭐뭐 bien le bruit. 자, 비형이 나왔어요. 뿔리 비형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는 거지. 드무항 성무항밖에 일단 비형이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는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드 플리즈 플리스가 들어갔으면 이렇게 못 쓰겠죠. 드무항 성무항 비형 르 보이. 그녀는 씹복되는 견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소음을 갈수록 견디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depuis qu'ils sont à Paris, 그들이 파리에 있게 된 이후로, depuis 하면은 뭐뭐한 이래로 파리에
치료하게 된 이후로 일속 저녁마다 르수학 저녁마다 여기서는 드플리전 플리스가 맞겠죠? 의미상 이거 그래서 저녁마다 더 자주 매출한다. 네 번째 일레파티게 그는 피곤해요. 일라 왜 피곤하냐면 일이 갈수록 많아져서 갈수록 많아진다. 드플리전 플리스 그 다음에 일이죠. 명사가 나오니까 이 다음에 뒤까지 이것까지 드플리전 플리스 드 타바이 갈수록 많은 일을 하게 돼서 다섯 번째 일페디스포 그는 스포츠를 합니다. 페어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명사 나올 때 부분관사 쓰이는 것 잊지 마세요. 페어 뒤스포 그래서 이 스포 원래 스포 때 비형 이게 수거예요. 스포 때 비형하면 건강해지다. 스포츠를 한다,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갈수록 건강해지다니까 뭐겠어요? 이 스포 이때 쓰는 게 그래서 정답은 이거 드뮤정뮤 분리 비양이니까 일스폭 비양이 원래 건강이 좋다라는 뜻인데 갈수록 건강이 좋아진다. 일스폭 드플리정 플리스 비양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드뮤정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